라이잉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는 비용이 실제로 자동차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닛니 로바트처럼 15만 달러도 아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바트 도그처럼 7만 5천 달러도 아닙니다. 일란 머스크가 주장한 것처럼 테슬러 아프터머스의 가격은 자동차 가격의 절반도 안 될 것입니다. AI와 완전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테슬라와 같은 놀라운 기술의 가격이 2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한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러 아프터머스가 그토록 기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테크노 크리에이터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자 3,000명 달성을 도와주세요. 훌륭한 기술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어떻게 아프터머스에 전력을 공급할까요? 테슬라가 4,680개의 셀을 사용하여 아프터머스 로봇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디자인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봇 본체는 4,680개의 셀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지만 필요한 전압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수의 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배터리 4,680개, 90셀이 탑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배터리 기술이 적용된 로봇은 주방을 돌아다니거나 거실 청소를 하거나 단순히 노인이나 어린아이를 돌보는 등 가정 환경에서 12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프터머스는 12시간 작동 후 자동으로 가정용 충전소에 연결되어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약 1시간 동안 재충전합니다. 하루 종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인간과 달리 단순한 로봇이기에 아프터머스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아프터머스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더 높은 전압을 활용할 수 있지만 48V는 임의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는 전기가 인간에게 위험해지는 임계값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이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48V에서도 아프터머스의 배터리 팩은 특정 세례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중복성이 필요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출력 용량을 향상하고 백업 전력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개의 48V 모듈을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테슬라는 아프터머스 배터리의 용량이 2.3kWh라고 주장합니다. 4,680개 셀의 예상 용량이 26A시라고 가정하면 2.3kWh 용량을 달성하려면 병렬로 연결된 248V 모듈이 필요하며 약 5A 용량의 2170개 셀을 사용하려면 10개 모듈 또는 셀 수의 5배가 필요합니다. 이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시스템이 더욱 유연해지고 열 관리가 향상되지만 비용도 증가합니다. 이것이 테슬라가 로봇용으로 더 큰 셀을 선택한 이유이며 특히 직원 어베더 시설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테슬라가 차세대 테슬라보다 인산철 리튬 배터리 사용을 고려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LFP 셀은 NMC 셀보다 약 3분의 1 저렴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최근 LFP 기술의 발전 덕분에 이러한 셀은 니켈 기반 셀과 보다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LFP 셀 분야의 선두 제조업체인 CATL이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25,000달러의 마델 2 차량에 LFP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CATL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로봇에 필요한 배터리 수를 줄이는 것이 테슬라의 로봇 생산에 대한 공급 부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낙관론자들이 LFP 셀을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8시간 동안 연속 작동을 지속하려면 충분한 배터리 용량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일하는 것에 비해 낙관론자는 공장 환경에서 훨씬 더 집중적인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에너지가 더 빨리 소모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속 충전 기능을 이용하면 낙관론자들은 다음 교대를 위한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약 30분만 충전하면 됩니다.
또한 테슬러는 여러 개의 낙관적인 유닛을 배치하여 대체 인력을 구성하여 한 그룹의 낙관적인 로봇이 재충전되는 동안 다른 그룹이 개입하여 공장에서 중단 없는 생산을 보장할 것입니다. 낙관론자의 수명은 20년입니다. 각 테슬러 제품에는 강력한 사명, 지속 가능성, 시간이 지나도 성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낙관론자 테슬러의 선구적인 로봇은 기술의 도약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장기적인 헌신을 상징합니다. 일란 머스크와 테슬러 팀은 15에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실제 테스트, 재료 내구성, 그리고 테슬러가 적용한 탁월한 기술 성능을 감안할 때에는 인상적인 수명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로봇이 열악한 산업 환경과 일상적인 가정 환경 모두에서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낙관론자에게 20년의 수명은 놀라운 성과라고 동의합니다. 이에 비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로봇공학 연구개발 분야에서 잘 알려진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연구에 투자했음에도 평균 수명이 5에서 10년인 로봇을 생산하고 있어 낙관론자보다 거의 4배 짧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낙관론자를 그토록 오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이는 모두 테슬러가 로봇 디자인에 최적화된 고품질 소재를 신중하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예부설로 선택된 7075 알루미늄 합금은 탁월한 무게 대비 강도 비율을 제공합니다. 피로 저항성이 높은 복합 플라스틱은 낙관론자들이 오래 지속되는 내구성을 유지하며 마모에 굴복하지 않고 수년 동안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도록 보장합니다. 반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티타늄과 알루미늄을 사용하지만 티타늄은 강도는 높지만 무게가 늘어나 속도와 유연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에트러스의 디프린트된 세 부분은 내구성이 균일하지 않아 하중 지지력이 감소할 수 있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알루미늄 합금과 복합 플라스틱을 조합함으로써 낙관론자들은 강도와 경량 설계, 그리고 유연성 간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다른 재료에서의 무게와 내구성 문제를 극복합니다. 소재 디자인을 넘어 조인트와 기어, 그리고 모터에 이르기까지 옵티미스트의 모든 움직이는 부분은 알루미늄 합금, 스테인리스 스틸 및 복합 플라스틱 같은 프리미엄 소재로 정교하게 제작됩니다. 이러한 소재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며 기계 부품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유지 관리의 필요성을 줄여 로봇이 큰 기술적 오류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낙관론자는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습하고 적응하는 지능형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매일 로봇의 성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기계적 마모를 줄여 시스템의 전반적인 내구성을 높입니다. 결과적으로 낙관론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정교해지고 탄력성이 높아지며 사용자에게 장기적인 가치를 제공합니다. 낙관론자의 장수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성능을 최적화하는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기술입니다. 이 4680 배터리는 배터리 교체 빈도를 줄여 유지 관리 비용을 낮추면서도 더 오랜 전력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옵티미스트의 충전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충전 시간을 단축하고 사용 효율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낙관론자는 배터리 성능 저하 없이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보존하고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테슬라의 약속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는 오리지널 테슬라 로드스터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생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초기 로드스터들 중 다수는 1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원활하게 작동하며 이는 테슬라 제품이 시간의 테스트를 견디고 장기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동성 기능에 대해 얼마나 자신이 있을까요? 최근 테슬라는 4분기 제품 출시 행사에서 낙관론자의 자율 능력에 관한 소문과 온라인 회의론을 불식시켰습니다. 회사의 위 더 로바츠 이벤트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비디오 업데이트가 게시되어 여러 낙관적인 로봇이 돌아다니며 참석자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로 낙관론자들의 걷는 속도는 인간의 평균 걷는 속도인 시속 6마일보다 약간 느리지만 시속 4마일에 도달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꼼꼼하게 설계된 발을 가진 로봇의 발 베이스는 길이가 약 10에서 12인치, 너비가 4-5인치로 평균 인간의 발과 매우 유사하여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이 크기는 다양한 지형에 대한 이동성과 적응성을 향상시킵니다. 테슬라는 안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발목 모양의 관절을 통합하여 낙관주의자들이 더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클립을 확인해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계획을 발표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이룬 성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테슬라는 2025년 2분기부터 낙관주의자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며 초기 생산량은 약 5,000대에 이를 것입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각 로봇의 생산 비용은 매년 15에서 20%씩 감소했지만 실제로는 40%에 가까워져 가격이 로봇당 3만에서 15만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이 가격대는 낙관주의자에 대한 CEO 일론 머스크의 이전 예측과 밀접하게 일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나고 가격은 낙관적인 젠2의 고급 기능으로 인해 기본 모델 기준으로 약 2만 달러까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만 달러 모델은 가장 기본적인 옵션일 수 있으며 프리미엄 모델은 향후 5년 동안 4만 달러에서 9만 달러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대에서 낙관주의자들은 더욱 유용한 기능과 미적 가치가 뛰어난 소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영상을 보며 낙관주의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그 답은 테슬라가 낙관주의자의 신경망에 접목한 첨단 기술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을 전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강력한 실시간 처리 시스템과 2D 카메라 덕분에 낙관주의자는 쉽게 장애물을 식별하고 작업의 최적의 경로를 계획하며 놀라운 정밀도로 자율적으로 환경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낙관주의자의 신경망은 이전 모델에 비해 30% 개선되어 더 효율적이고 지능적으로 변했습니다. 테슬라는 로봇 산업에 종사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같은 경쟁업체는 수십 년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미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도 자동차 생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낙관주의자들을 위한 자원은 극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강한 의지는 정기적인 업데이트와 기술 개선을 통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는 테슬라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과제를 해결하여 로봇 산업의 미래를 빠르게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프터머스 충전 시스템이 적용된 새로운 제품입니다. 처음에 우리는 낙관주의자들이 테슬라의 전기 자동차와 동일한 충전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상에서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충전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옵티머스의 배터리가 15%로 떨어지면 머리에 있는 LED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신경망은 구동 모터에 신호를 보내 충전기로 이동하게 합니다. 영상에서 특히나 놀라운 점은 충전 포트가 옵티머스의 뒷면에 위치해 있다는 것으로 평소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치입니다. 후면을 향한 커넥터 설계를 통해 카메라 시스템은 근처의 충전소를 자율적으로 찾아 오류 없이 연결하여 충전 포트의 손상을 방지하며 놀라운 정밀도로 작동해야 합니다. 충전이 완료되면 LED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어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후 아프터머스는 자동으로 벽면 충전기에서 연결을 끊고 자신의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이 전체 과정이 완전히 자율적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옵티머스의 충전 시스템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계와 전자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충전 시스템이 배터리의 에너지를 정밀하게 관리하고 과부하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도록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충전 과정에서 아프터머스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며 과열을 방지하고 작업을 쉬고 회복하여 모터가 원활하고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합니다. 이 새로운 충전 설계를 통해 테슬라는 단순히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미래의 소유자를 위한 편의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프터머스는 환경이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자동으로 충전소를 찾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공개 당시 강한 인상을 남겼던 사이버캡의 자율 충전 기능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자동화 기술 구현에서 테슬라가 거둔 성공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이며 앞으로 몇 년간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아프터머스는 어떻게 공유된 이해를 발전시키나요? 테슬라의 아프터머스 개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로봇이 어떻게 서로 공유된 이해를 구축하는지를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아프터머스가 인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프터머스 장치와 교훈 및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지식 지도를 생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이 로봇들은 데이터 교환과 상호이해 능력 덕분에 이전 상호작용에서 공유된 교훈을 토대로 행동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조정합니다. 이는 놀라운 돌파구입니다. 이는 X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플랫폼에서 가족이나 친구가 그룹 채팅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접적인 안내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조용히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아프터머스의 경우 이러한 학습 과정은 빠르고 매우 효율적이어서 로봇이 작업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과 유사하여 아프터머스가 사람의 감독 없이 공장이나 창고와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로봇들이 서로 매핑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은 집단 지능을 향상시키고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높이며 아프터머스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최대한 빨리 소비자에게 선보이려는 노력으로 짧은 기간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옵티머스가 제공해야 하는 유틸리티를 고려할 때 판매 준비가 되기 전에는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20,000 미만의 가격이라도 옵티머스가 제공하는 이 점이 고객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단순한 장난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옵티머스는 더 빠른 이동성을 갖추게 됩니다. 테슬라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옵티머스의 이점과 역할에 대한 최근 에피소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가 로봇을 통해 이룩한 발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행 자세를 살펴보면 보스턴 다이내믹스나 유니트리의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도 테슬라의 옵티머스와 비슷한 구부린 무릎 게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조업체들은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 로봇이 균형을 유지하기 더 쉬워지므로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 로봇은 갑작스러운 위치 변경이나 고르지 못한 표면을 걸을 때 자세를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가 이동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1세대와 2세대의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테슬라는 최신 버전에서 이동 속도를 30% 높였습니다. 또한 젠 2 출시 이후 자동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속도가 추가로 30%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테슬라 엔지니어가 범블비 프로토타입 출시 이후 로봇의 속도를 최소 60% 향상시켰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론 머스크와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팀이 로봇의 이동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주요 업데이트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테슬라가 외골격, 액추에이터, 관절, 센서 및 배터리를 포함하여 테슬라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업그레이드 또는 상당한 하드웨어 재설계를 진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옵티머스의 이동 속도에 기여하는 모든 핵심 요소입니다. 한편 X에서는 테슬라 옵티머스 엔지니어링 팀과 밀란 코바흐가 옵티머스의 속도가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더 빠른 움직임을 가능하게 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또한 옵티머스가 더욱 까다로운 지형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로봇이 거친 표면을 고속으로 민첩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속도와 다리도 중요하지만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상체 특히 손을 더욱 최적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디자인된 손은 공장이나 가정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로봇들은 마라톤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가치는 실용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뛰어나게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세계적 수준의 핸드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업그레이드 없이도 옵티머스의 손이 이미 시중의 다른 휴머노이드 로봇 손과 크게 다르다는 것이 믿기 어렵습니까? 자유도는 말할 것도 없고 5손가락을 완전히 관절로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3손가락이 달린 발톱 모양의 손만을 특징으로 합니다. 북미에서 중국으로 등장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손가락을 가진 손을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5손가락 디자인은 옵티머스를 최대한 인간처럼 만들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는 테슬라가 옵티머스의 손에 더 많은 자유도를 통합할 수 있게 해준다고 추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는 22개의 자유도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침 식사용 샌드위치를 준비할 수 있는 손은 오자유도가 부족하여 인간의 손과 같은 완성도를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옷장에 있는 옷을 모두 개고 부엌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자유도는 로봇이나 메커니즘이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움직임의 수를 나타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 자유도는 관절과 로봇 신체의 다양한 부분의 이동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 보디 정확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작업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컵을 집으세요, 셔츠를 집으세요, 셔츠를 접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매우 빠르게 일반화될 것입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공장에서 일하기 위해 수천 대의 로봇을 배치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옵티머스의 손에 있는 11개의 자유도는 대여섯 개의 자유도만 달성하는 다른 많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2배에 가깝습니다. 로봇의 손과 팔에 걸친 이러한 22도의 자유도는 곧 출시될 옵티머스 젠 3를 암시합니다. 머스크는 이를 다음 업데이트가 아닌 차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는 보다 발전된 버전이 2025년까지 출시될 예정이라는 추가적인 증거입니다. 옵티머스 젠 3능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2025년까지 공장에서 1000대 이상의 로봇을 가동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계획을 실현하면 테슬라기가 공장의 생산성 향상과 인건비 절감 및 운영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가상현실과 원격 제어를 사용하여 테슬라 봇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험실 환경에서 유용한 작업을 수행하지만 꼭두각시처럼 인간이 제어할 수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 영상에서 옵티머스는 사무실에서 물건을 배달하고 물건을 운반하며 심지어 다른 옵티머스를 조립하는 등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옵티머드 휴머노이드 훈련을 돕기 위해 모션 캡처 슈트를 입은 직원에게 시간당 $48를 지급합니다. 테슬라의 직무 설명에 따르면 이들 직원은 하루 7시간 이상 모션 캡처 슈트와 가상현실 고글을 착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걸으며 로봇 훈련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할당된 세부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고 일일 보고서를 작성하며 장비 및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은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옵티머스는 현재 테슬라의 한 공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며 사람의 개입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테슬라의 로봇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 옵티머스는 공장 내에서 고정 밀도가 요구되는 제조 부품 조립, 금속 절단 작업 및 물품 운반 작업을 맡고 있습니다. 또한 센서와 이미지를 활용하여 제품의 불량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품질 보증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는 주로 꼼꼼함을 요구하거나 인체에 위험할 수 있는 작업에 투입되어 생산 품질과 공장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로봇이 공장 근로자의 임금이나 고용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이 로봇으로 대체될 경우 육체 노동으로 시간당 $25를 벌었던 임금이 더 낮아질 수 있으며, 덜 숙련된 작업으로 옮겨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10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 생산 단계에서 일하는 5명에서 7명의 인력을 로봇 한 대가 대체할 수 있어 생산 단계 직원 수가 70% 감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고를 통제하거나 업무 과정의 기본적인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기술 인력이나 로봇 관리자의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로봇의 활용으로 노동 구조가 육체 노동에서 기술 노동으로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테슬라의 자동차 사업이나 완전 자율 시스템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자사 자동차보다 훨씬 저렴한 $20,000 미만의 가격으로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어서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매력적입니다. 옵티머스의 사지 움직임에 어떤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 CEO는 최근 옵티머스의 손이 22자유도로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7자유도를 갖는 인간의 손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로봇 손은 인간 손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보다 정교한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작은 부품을 조립하거나 민감한 물체를 취급하는 등 높은 정밀도가 필요한 작업에 매우 중요합니다. 촉각 센서가 없는 세 손가락 손을 가진 안더 ASIMO의 손과 비교해 보십시오. 물체를 조작하는 능력은 자유도가 11개인 젠 2 아프터머스보다 훨씬 제한적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이전에도 음악을 배우고 피아노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지만 올해 말에는 바늘에 실을 깨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손으로 바늘에 실을 깨는 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작업이며 다양한 환경에서 다른 많은 정교한 작업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흥미롭습니다. 일론은 섬세하고 동기화된 움직임을 수행하여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옵티머스 업데이트의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옵티머스 젠 3는 손 디자인이 크게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동성과 균형 개선을 목표로 발 부분도 포괄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젠 3에는 발과 발목 메커니즘이 재설계되어 계단을 오르고 고르지 않은 표면에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치 부분과 관절형 발가락 부분을 포함하여 인간의 발 모양을 고려한 젠 3의 토크 센서는 향상된 보행 능력을 지원합니다. 테슬러는 젠 2에 비해 무게가 22파운드 줄어들어 균형과 전반적인 신체 제어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테슬러의 아프터머스 엔저니링 책임자인 밀란 코백는 X에 다시 게시했습니다. 우리의 전정 시스템 발 궤적 및 지면 접촉 논리를 개선했습니다. 우리는 모션 플래너를 업그레이드하고 전반적으로 루프 대기 시간을 줄였습니다. 아프터머스는 회전 중에도 전반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약간의 몸통과 팔 흔들림을 추가했습니다. 테슬러의 엔지니어링 팀이 이번에 아프터머스의 성능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100% 전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프터머스 젠 3 디자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번에 옵티머스의 디자인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다. 얼마나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매우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젠 3는 키가 약 5피트 8인치에서 6피트까지이며 무게는 약 132에서 143파운드로 인간의 표준 크기에 맞춰 산업과 가정 환경에서 로봇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테슬러는 기존 금속 대신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탄소 섬유와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합니다. 이는 무게를 줄이고 신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테슬러 젠 2 로봇 세대는 80%의 완료율로 디자인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더 이상 노출된 금속 프레임과 얽힌 전선이 없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에 비해 완벽한 프레임 형태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아프터머스 젠 3는
고급 기술과 미학이 필요한 응용 분야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아프터머스 젠 3는 이전 세대의 카메라 4개에서 8개로 늘어난 360도 스캔 기능을 갖춘 고해상도 카메라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50m로 늘어난 센서와 3m 거리의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센서로 감지 및 탐색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환경 인식 소프트웨어는 초당 최대 60프레임의 이미지 분석 속도를 가진 최신 딥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로봇이 주변 환경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기술의 결합은 로봇의 인식 및 탐색 기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복잡한 생산 환경에서 위험을 최소화하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프터머스 젠 3 로봇의 다리에 대한 모든 개선으로 보행 속도와 움직임이 시속 23마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평균 보행 속도인 시속 6마일에 가깝습니다. 이는 아프터머스 젠 3가 보행 속도를 60% 향상시켜 작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아프터머스 젠 3는 인간과 어떻게 소통하나요? 아프터머스 젠 3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일라는 소통에 음성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직접 조언을 해주거나 옆에서 잠잘 때 이야기를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젠 2버전에는 아직 많은 새로운 기능이 없습니다. 엘로는 하루 종일 조용한 로봇을 조종하면서 궁금증을 해결했습니다. 3세대는 7인치 화면과 15개 언어 음성 제어, 그리고 더욱 진보된 센서를 갖추어 사용자와의 소통과 상호작용을 향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음성 인식 정확도는 95%로 제스처 인식 정확도는 90%로 향상되어 보다 자연스럽고 원활한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테슬러의 아프터머스에 대한 이러한 개선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경쟁업체들이 출시 전에 전략을 재고하고 조정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젠 3는 실제 상황에 맞는 AI 기술과 센서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의 선호도와 요구에 맞게 성격과 반응을 조정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습니다. 아프터머스는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거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상 사용자와 친근한 태도 및 상호작용을 갖도록 완전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가족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믿습니다. 아프터머스를 50세 이상의 사람들을 위한 대화 동반자 또는 건강 모니터로 생각하여 외로움을 줄이고 실제 생활 상호작용을 증가시키십시오. 또는 자녀를 가르치고 즐겁게 해주는 이상적인 동반자입니다. 이러한 작업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아프터머스 젠 3는 아프터머스가 우리에게 봉사하는 미래에 대한 엘론의 비전을 반영합니다. 집에 아프터머스가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댓글 섹션에서 귀하의 생각을 알려주십시오.